혹시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밤잠 설치신 적 있으세요? 심장은 쿵쾅거리고 시간은 더럽게 안 가고 바로 그 느낌? 우리는 그걸 공포라고 부르죠. 자, 오늘은 바로 이 공포, 나쁜 소식을 기다리는 그 끔찍한 시간에 숨겨진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빨리 나쁜 소식 듣고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 불확실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갉아먹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의 뇌는 결과 그 자체보다 기다리는 과정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끼도록 설계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네, 바로 이런 경험들이요. 면접 보고 나서 휴대폰만 쳐다볼 때, 병원에서 검사 결과 기다릴 때. 생각만 해도 심장이 철렁하죠? 이처럼 불확실성 속에서 마음 졸였던 기억, 우리 모두에게 생생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바로 이 감정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끔찍한 기다림 게임이라는 주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감정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거든요. 측정 가능한 심리적인 힘이고 우리의 결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부터 그 실체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잠재적인 손실을 기다리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건 다들 알죠. 심리학자들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대체 얼마나 나쁜 걸까? 그 힘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획기적인 연구가 마침내 이 막연한 불안감에 충격적인 숫자를 딱 붙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이 막연한 불안감에 이름표를, 아니 숫자표를 딱 붙인 연구가 나온 겁니다. 바로 영국 바스 대학교랑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이 밝혀낸 숫자는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연구진은 아주 간단한 비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하면서 느끼는 그 설레는 즐거움, 그리고 반대로 나쁜 일이 닥칠 거라고 걱정하면서 느끼는 그 고통, 이 두 가지를 저울 위에 올려놓은 거죠.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더 무거울 것 같으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추측해 보세요. 2배? 3배?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6배 이상입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10만 원을 얻을 거라는 기대감보다 혹시라도 10만 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6배나 더 우리 마음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이토록 엄청난 불균형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연구를 이끈 크리스 도슨 교수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의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우리 뇌는 긍정적인 상상보다 부정적인 가능성에 훨씬 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연구가 기존의 아주 유명한 행동 경제학 이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살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진짜 명확하게 보입니다. 1979년에 나온 고전 이론은 손실을 이미 겪었을 때 고통이 이득의 깊음보다 약 2배 크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사건이 일어난 후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 2026년 연구는 여기에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통의 크기가 2배에서 6배로 무려 3배나 뻥튀기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야말로 고통의 핵심 증폭제였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바로 노벨상까지 받은 전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길에서 10,000원 주었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지갑에서 10,000원 잃어버리면 기분이 훨씬 더 나쁘죠? 바로 그겁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이득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겪는 고통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런데 이번 연구는 여기에 시간이라는 정말 결정적인 한 조각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지고 위험을 피하려는 선택을 하는 진짜 이유는 그 불확실한 상황을 기다리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그걸 빨리 끝내버리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빨리 결판 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인간의 본능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이 공포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직업과 투표용지를 노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케팅에서는 한정 수량, 오늘만 이 가격 하면서 놓칠지도 모른다는 공포, 즉 FOMO를 자극하죠. 정치에서는요.
상대방이 당선되면 모든 게 끝장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승리에 대한 공포를 막 증폭시키죠. 목표는 똑같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회로를 잠시 꺼두고 그 6배짜리 공포에 기반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바로 공포 기반 조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략에 넘어가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 대신에 당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즉각적인 감정적 안도감을 주는 선택을 하게 될 위험이 아주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알았으니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강력한 감정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죠. 이 공포에 맞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하기입니다. 심장이 막 뛰고 초조해질 때, 아, 내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잠깐, 이 조급함은 진짜 내 안에서 나온 걸까? 아니면 혹시 TV 광고나 어떤 메시지 때문에 만들어진 걸까? 하고 그 출처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분리하기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끔찍한 감정의 크기와 실제로 그 나쁜 일이 일어날 객관적인 확률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딱 잘라내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공포가 이렇게나 강력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남몰래 조종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중요한 시험을 미루는 마음,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마음, 그 뒤에도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